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50대를 위한 건강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고 계신 나이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조금만 굶어도 살이 빠졌는데 나이 들어서는 밥을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지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나이가 들수록 살 빼기가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왜 더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살이 잘 안 빠질까요? 여러분,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60대 김영희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젊을 때는 밥 한 끼만 걸으면 바로 몸무게가 줄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안 먹어도 체중계 바늘이 꿈쩍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근육량 감소 때문입니다. 의학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60세가 되면 30대보다 근육량이 30%나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연료 소비 공장이거든요. 근육이 많을수록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칼로리 소모량도 줄어들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신진대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갑상선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이런 호르몬들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분비가 줄어들면 자연히 신진대사도 느려지는 거죠. 세 번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바쁘게 움직였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히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나이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밥을 적게 먹어야지, 탄수화물을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 굶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할머니, 살 빼려면 밥 양을 줄이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조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르신들이 무작정 식사량을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해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더욱 그렇죠. 결국 살은 안 빠지고 근육만 줄어들어서 더 살찌기 쉬운 몸이 되는 거예요. 둘째, 영양 결핍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식욕도 줄어들어요. 이런 상태에서 식사량마저 줄이면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B12, 비타민 D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져서 감염에 쉽게 걸리게 되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올바른 영양 섭취에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핵심이에요. 단백질,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단백질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고기를 먹어야 한다, 비싸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단백질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단백질의 첫 번째 역할, 근육 유지와 회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이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감소가 더 빨라집니다. 반대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운동과 함께하면 근육을 늘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기초대사율도 높아진다고 해요. 단백질의 두 번째 역할,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아침에 달걀 하나를 드시면 점심까지 배고픔을 덜 느끼실 거예요. 이는 단백질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단백질의 세 번째 역할, 칼로리 소모를 더 많이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대사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훨씬 많아요. 단백질을 100칼로리 먹으면 소화하는 데만 20에서 30칼로리가 소모돼요. 탄수화물은 5에서 10칼로리만 소모되고요.
단백질의 네 번째 역할,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항체도 단백질이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요. 그럼 탄수화물은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탄수화물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다만 비율의 문제인 거죠. 탄수화물과 단백질, 올바른 비율은 많은 어르신들이 한국 전통 식단에 익숙하시죠. 밥, 국, 반찬. 이런 식단의 특징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런 식단이 괜찮았어요. 활동량이 많아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잘 소모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져요. 전통 식단의 문제점. 첫째, 탄수화물 과다. 밥 한 공기에 김치찌개, 여기에 떡이나 과일까지. 탄수화물이 하루 칼로리의 7080%를 차지하기도 해요. 둘째, 단백질 부족. 고기나 생선을 충분히 먹지 않고 주로 국물이나 반찬으로만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급격한 혈당 변화. 탄수화물 위주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내려서 배고픔을 빨리 느끼게 해요. 어르신에게 맞는 이상적인 비율. 영양학자들이 권하는 어르신용 식단 비율은 이래요. 탄수화물 45에서 50% 젊을 때보다 줄이기. 단백질 25에서 30% 젊을 때보다 늘리기. 지방 20에서 30% 좋은 지방 위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체중 1kg당 단백질 1.21, 5g 정도가 필요해요.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9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달걀 1개 단백질 6g, 두부 100g 단백질 8g, 닭가슴살 100g 단백질 23g, 생선 한 토막 100g 단백질 20g, 우유 한 컵 200ml 단백질 6g. 실생활에서 단백질 늘리는 방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아침 식사 개선법. 기존 식사는 밥, 김치, 미역국. 개선한 식사는 밥, 12달걀찜, 두부, 된장국, 김치. 달걀찜 하나만 추가해도 단백질 12g를 더 섭취할 수 있어요. 된장국에 두부를 많이 넣으면 또 8g 정도 더 얻을 수 있고요. 점심 식사 개선법. 기존 식사는 국수 한 그릇. 개선한 식사는 국수 삶은 달걀, 두부 또는 고기 토핑. 면류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단백질 식품을 추가하시면 돼요. 비빔국수에 삶은 달걀 하나, 멸치볶음 한 젓가락, 이런 식으로요. 저녁 식사 개선법. 기존 식사는 밥, 찌개, 반찬들. 개선한 식사는 밥 양 줄이고 생선구이나 두부조림 추가.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게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다음날 아침까지 포만감이 유지돼요. 간식으로 단백질 보충하기.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우유 한 컵, 견과류 한 줌, 치즈 한 조각, 요구르트 하나. 이런 것들로 바꿔보세요. 단백질 많은 식품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동물성 단백질. 달걀 가장 완벽한 단백질, 소화도 잘됨. 닭고기 기름기 적고 단백질 함량 높음. 생선 오메가3도 함께 섭취 가능. 우유, 요구르트 칼슘도 풍부. 식물성 단백질. 두부, 된장 한국인에게 친숙하고 소화 잘됨. 콩류 강낭콩, 완두콩 등.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어르신들의 흔한 걱정과 해결책. 단백질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걱정들을 하나씩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않나요? 이건 오래된 오해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어요. 오히려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게 더 문제예요. 물론 기름기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튀긴 것보다는 구운 것으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이 들어서 고기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어려우시다면 고기를 잘게 다져서 요리하기,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기, 생선이나 달걀, 두부로 대체하기, 소량씩 자주 먹기.
무엇보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단백질 음식은 비싸잖아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달걀 가장 저렴하고 완벽한 단백질, 두부 식물성 단백질로 저렴, 닭가슴살 다른 고기에 비해 저렴, 콩나물, 숙주 저렴한 식물성 단백질. 네 번째, 혈당이 높은데 괜찮을까요? 오히려 단백질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만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시되 단백질은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식단을 바꾸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순자 할머니 72세의 변화. 김할머니는 3개월 전만 해도 밥 위주 식단이셨어요. 아침에 밥 한 공기, 점심에 국수, 저녁에 또 밥. 그런데 자꾸 살이 찌고 기력이 없으셨죠. 영양사와 상담 후 이렇게 바꾸셨어요. 아침 밥 반 공기 달걀찜 두부 된장국, 점심 국수 삶은 달걀 닭가슴살, 저녁 밥 반 공기 생선구이 나물, 간식 우유, 견과류. 3개월 후 결과: 체중 4kg 감소, 근육량 증가, 혈당 안정, 기력 회복. 처음엔 고기 먹는 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몸이 가벼워져서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이철수 할아버지 68세의 변화. 이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밥을 아예 안 드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기력이 없고 자꾸 살이 빠지면서 근육까지 줄어들었죠. 식단 조절 후 밥은 적당량 유지, 단백질 적극 추가, 규칙적인 식사. 결과: 혈당 더 안정, 근육량 회복, 활력 증가. 밥을 안 먹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 좋은 얘기인데 당장 뭐부터 시작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1주차 아침에 달걀 하나 추가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평소 아침 식사에 달걀 하나만 추가해보세요. 삶은 달걀, 달걀찜, 계란 후라이 뭐든 좋아요. 2주차 간식을 단백질로 바꾸기. 오후에 배고플 때 과자 대신 우유 한 잔이나 견과류 한 줌 드셔보세요. 3주차 점심에 단백질 추가하기. 국수 드실 때 삶은 달걀 하나, 밥 드실 때 두부 반모 추가해보세요. 4주차 저녁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늘리기. 밥양을 조금 줄이고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하나 더 추가해보세요. 매일 체크할 것들. 오늘 단백질을 얼마나 먹었나? 각 끼니마다 단백질이 들어갔나? 몸에 변화가 있나? 쉬운 단백질 요리법. 달걀찜 달걀 3개 물 반 컵 소금 조금, 전자레인지 2분. 두부조림 두부 간장 물파 10분간 조리기. 닭가슴살 수비드 닭가슴살을 지퍼백에 넣고 뜨거운 물에 30분. 생선구이 생선에 소금 뿌리고 팬에 구우면 끝. 주의사항과 건강한 식단 관리에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식단을 짜세요.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량씩 자주. 부드러운 단백질부터 시작. 달걀, 두부, 생선. 충분히 씹어서 천천히. 소화 요소가 들어간 음식과 함께 파인애플, 키위 등. 통풍이 있는 분들, 퓨린 함량이 높은 단백질은 피하세요. 내장류, 멸치, 정어리 등은 제한. 달걀, 두부, 우유 등은 안전.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 단백질만 먹으면 안 돼요. 다른 영양소도 중요해요. 탄수화물 뇌와 근육의 에너지원. 지방 호르몬 생성과 비타민 흡수. 비타민과 미네랄 신진대사 조절. 식이섬유 장 건강과 혈당 조절. 수분 섭취의 중요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처리할 노폐물이 많아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어 신진대사가 떨어져요.
무작정 굶는 것보다 올바른 영양 섭취가 중요해요. 특히 단백질은 근육 유지, 포만감, 면역력에 필수예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게 좋아요. 달걀, 두부, 생선 등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3개월, 6개월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체중계 숫자보다는 몸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오늘 계단 오르기가 수월하네. 요즘 감기에 안 걸리네. 잠을 깊게 자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더 소중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세, 80세라고 해서 건강한 몸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적절한 영양과 가벼운 운동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자녀분들, 손주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기 좀 더 드셔야 해요라고 말해달라고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부터 달걀 하나, 우유 한 잔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